네,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이 영적 에너지의 뿌리, 우리 철학 문제에 있어서 우리 조상들의 그 위대한 그 철학을 공부하려면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북방 유목 민족 역사를 뒤집어 봐야 됩니다. 그 북방 유목 민족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뭐 자꾸 뭐 만주 일대나 생각을 하고 중국 만리장성 북쪽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저쪽 시베리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오른쪽 바이칼 연해주 몽골 전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일대를 다 포함하는 아주 위대한 대제국이었습니다. 훈 제국이라 그랬죠. 제가 계속해서 훈과 흉노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역사에 기록된 것이 훈과 흉노지만은 실제 우리 역사는 환웅천왕의 대배달국이 바로 훈족입니다. 그리고 훈족이나 흉노라고 이름 붙이진 이 족들은 거대한 부족 연맹체였거든요. 그 뭐 각종 부족들이 저 북방 지역에 사는 부족, 저 동쪽에 사는 부족, 남쪽에 사는 부족, 어마어마하게 만든 그 대연합체 부족인데, 그 연합체에 있는 친구들이 훈 제국이 하나씩 갈라져 나온 것이 이제 그 우리가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12환국입니다. 그 뭐 수메르국 하는 거는 뭐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그 수메르 지방이란 거는 뭐 거의 다 지금 객관적 유물로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세계 역사를 새로 써야 된다고 발견된 그 유물 중에 그 괭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유적지도 또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수메르 제국의 도시국가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기원전 12,000년, 13,000년 전이거든요. 아니, 그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요하라고 이름 붙여진 그 요하 문명, 그래서 내몽고 북쪽 지방에 적봉이라는 시, 이거 홍산이라 그러는데, 홍산 문명 이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 기원전 8,000년, 7,000년, 8,000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5,000년이라고 하는 게. 이미 북방 유라시아 민족들의 이 대부족들, 여러 부족들 중에 그 한 부족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 휴도왕의 그 두 왕자, 한 왕자가 김일제고 동생이 김윤이고, 김일제는 그 신라 김씨의 조상이고, 김윤은 가야 김수로 왕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대부분 중원과 대륙 지방에서 활개를 치고 유럽에서 있다가 왜 이쪽으로 넘어왔냐? 이거는 선도의 수행 사상을 모르고는 이쪽으로 온 개념을 모릅니다.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중국 이 땅에, 중국 중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를 알기 위해서 산동성을 한번 제가 주목을 해볼게요. 여러분, 산동성 이름이 어떻게 해서 산동성인지는 잘 모르시죠? 요하강 오른쪽이 하동이고 왼쪽이 하서, 밑에가 하남, 그 위가 하북, 요하강을 중심으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산동이나 산서는 그 중앙에 태산이라고 하는 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태산이라는 이름 우리 속담에 많이 등장하죠. 티끌모아 태산이다,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 걱정이 태산 같다, 태산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중국 애들이 쓴 태산이 아니고 유라시아 우리의 선조들 북방 유라시아 민족들이 가지고 썼던 이름들입니다. 태라는 말이죠. 중국에 자기들 말하면 타이라 그럽니다. 타이. 이 타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파미르고원을 형성하고 있는 알타이 산맥. 알타이 산, 거기서 타이가 나옵니다. 알타이란 말이 금으로 나오는 산이라는 뜻이고 알타이인데 이게 중국에서 오악 중에 하나라 그래가지고 뭐 산 이름을 좋은 산을 갖다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산동성 그 왼쪽에 이제 큰 거대한 이 산을 태산이라 그러는데 이게 고조선이 조선을 세 개를 나누어 가지고 직접 단군이 직접 다스리던 땅이 진조선, 그것이 이제 몽고 북쪽까지 다 이어집니다. 현재 내몽고, 그리고 몽골리아 공화국, 그 북쪽의 하바로브스크, 이르쿠츠크 일대를 다 담당하던 곳이 진조선입니다. 왜? 유목민족들은요, 땅이 커야 여름에는 올라가고 겨울에는 내려오고 이 남과 북으로 오르내리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오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국 쪽 내륙 쪽으로 내려와 있는 이곳이요, 산동반도를 포함한 태산을 포함한 이 일대가 번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두만강 북쪽부터 간도라고 이름 붙여진 두만강 북쪽이 이제 북간도고 압록강 북쪽이 서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를 다 포함한 간도지방 일대, 한반도의 남부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막조선입니다. 그래서 3개의 조선 시스템으로 고조선이 이루어져 있을 때 번조선의 역사를 그 일제식민사학에서 조선의 역사로 바꿔버렸죠. 그 번조선을 한 무제가 침범해가지고 거기다가 한 사군을 세웠다. 근데 그 한 사군 자체도 이제 반도로 땡겨버렸죠, 이게. 근데 아닙니다. 그 번조선이 모든 한나라 시대에 만들었던 역사서에 한 사군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그 사군은 지금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했을까? 근데 했다 치면은 번조선 일대에서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결국 고구려가 나중에 다 점령을 하면서 미친왕 시대에 그 한사군을 전부 다 몰아내거든요. 그 산동반도와 태산까지를 포함한 이쪽 서쪽 지방을 고구려가 전부 다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군을 다 몰아냈다라고 하는데 이 한무제란 친구가 흉노와 싸우기 위해 가지고 동쪽 지방 동호를 평정을 해야만이 북방 훈족과 싸울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동쪽으로 치고 들어와 가지고 번조선만 한번 치고요, 남쪽으로는 지금의 월남 지방을 갖다가 치고, 그래서 변방을 없앤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훈과 한바탕 게임을 벌이거든요. 그 한무제가 그 게임을 벌이고 막 치고 받고 내리고 받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있었던 여러 전쟁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한나라의 그 무제가 게임 했던 그 장군들이 장수를 임명해가지고 여 보내고 저 보내고 이로 치고 저로 치고 막 또 사신을 보냈다 말았다 하는 이 전쟁의 기록들이 쭉 있는데, 이 전쟁의 기록을 보면 말이죠, 국가 대 국가끼리의 게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부족과 부족 간의 게임이었던 것이 그 기록에서도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부족장이 같은 족속끼리고 말이 서로 통하잖아요. 아마 그때 그 말은 이제 산스크리트로 서로 제가 됐을 걸로 보는데 아마 범어라 그러죠. 그 범어로 관련된 이런 이름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성씨의 이름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그 휴도왕의 두 왕자를 잡아가지고 김씨성을 부여하고 그때서 이제 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지만, 그 이전에 이 북방 유라시아의 훈 제국에 있는 이 대규모 김하군단은 성과 이름이 두자, 석자, 넉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왜 고구려 사람들이 이름이
을지문덕이 됐다가 을파소도 있었다가 영계소문도 있었다가 뭐 하여튼 넉자 석자 뭐 별 이름이 다 있는가 봤더니 다 범어입니다. 산스크리트거든요. 왜 이걸 하냐, 우리 강성원 박사 같은 경우는요, 범어는 경상도 사투리 쪽하고 연결시켜보면 거의 해석이 된다고 이렇게 굉장히 학문적으로 주장을 하고 계세요. 저는 거의 100%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범어가 한반도로 와가지고 한국어 비슷하게 되었다가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본으로 돼가는 이 과정들이, 제가 일본어도 배워보고 중국어도 배워보고 하다 보면은 중국어를 읽는 이 한자의 발음이 우리 한국어를 조금 알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종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중국어를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자로 써주면 이거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중이에 자음과 몸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모든 한자가 비슷하잖아요. 중국 애들이 읽는 거라 우리 한국어 발음이나 오직 하면 훈민정음이란 말 자체가 중국어를 바르게 읽는 음이란 소리입니다. 이게 그 한국어로 따로 읽는 게 아니고 한자를 바르게 읽는 법이 훈민정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본말이나 한국말이나 이게 비슷합니다. 이게 흘러가는 게 이게. 근데 그 뿌리가 다 뭐 범위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범위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이 아주 재밌는 게, 이제 고조선이 나중에 이제 망하고 고구려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북부여라고 하는 6명의 왕이 존재했던 국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북부의 시주가, 그것도 이름이 이제 범어로 나옵니다. 고드마칸입니다. 이렇게. 이 고드마칸이 우리가 지금 고구려를 시조로 잘못 알고 있는 동명성왕입니다. 이게 고드마칸이 동명성왕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드마칸이 최초의 우리 단군이 47명 사이로 끝나는데, 이게 한나라가 쳐들어오고 고조선이 망하고 왔다 갔다 할 그 당시에 고드마칸의 원래 성은 초대 단군의 네 번째 아들 부여시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부여시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고드마칸이 47대 단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웠던 북부여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는 부여시의 땅이란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그 6대 이 북부의 6대 왕이 이제 해모수 그 6대 왕 그 딸이 소순호고, 그 소순호 신랑이 고주몽이거든요. 근데 그 소순호가 다시 고주몽의 아들들이 다른 데서 동부여 쪽에서 넘어오니까 지 아들 둘을 데리고 이 산동성 번조선 일대 밑으로 내려와가 세운 나라가 남부여거든요. 그게 백제입니다. 근데 백제의 왕들 성씨가 전부 다 부여시거든요. 왕들 성이 부여시라는 건 아마 다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실 건데, 우리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게 망했을 때 마지막 백제의 왕이 의자왕이란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 의자왕의 아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갔는데, 그것도 중국 산동성 쪽으로 잡혀가요. 왜 그 산동성 쪽으로 잡혀가면 지금의 그 왕자가 이름이 부여융이거든요. 의자왕의 아들 이름이 부여융입니다. 그 왕의 이름을 빼버리고 이제 성씨를 갖다 주니까. 그 부여융의 후손이 그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후삼국 시대가 들어갔을 때에 그 검은 이빨에 가진 장군 흑치상지라고 하는 게 그것도 백제계입니다. 그럼 왜? 자, 우리 가만히 가면 재밌네요. 아까도 이름 말씀드렸지만 왜 흑치상지라는 이름이 여기서도 등장할까? 범어기 때문에 등장합니다. 같은 그 민족들이, 같은 족속들이 같은 언어를 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라지고 살았던 거 땅에 따라 가지고 자기 족의 이름을 정한 거죠. 그 민족으로 이제 정한 거죠. 이렇게. 그 한반도에 정착해 있는 우리들은 말이죠.
절대 단일 민족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합 집산들이 엮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뭐 저 북방, 제가 그렇게 북쪽에 이제 바이칼 호수나 몽고의 홉스콜 호수를 가보고 자꾸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제가 거기서 전생에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 아주 강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블라디보스토크 한번 가보면 말이죠, 아늑합니다. 그 원래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게 러시아 말인데, 러시아 말로 동방정벌이라는 뜻이거든요. 걔들 그전까지 이제 러시아 저쪽 애들은 이쪽 하바로브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으로 올 생각을 안 했는데, 서세 동점 시대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서세 동점가 언제입니까? 18세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말이죠, 17세기 이전까지는 청나라 제국이 있었는데, 그 청제국도 마찬가지 만주족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럼 일대 북방, 이제 중국부터 시작하죠. 저 북방 유목민족, 이 모든 일대의 그 족속별로 훈 제국으로 일컬어지는 환웅천황의 고조선 그 땅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대륙적으로 살았으면서 높은 곳에서 살았던 족속들이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태산을 말씀드릴 때 알타이 산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키르기스탄을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이제 스탄자부터 나라들이 대부분과 알타이 쪽으로 이제 쭉 이렇게 둘러싸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알타이에 타이를 빼가지고 태산이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티끌모아 태산이다, 걱정이 태산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게 산동 지방 일대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김씨성을 부여받았던 김일제가, 그 김일제 6대 후손이 김알지고요. 그 김알지가 신라로 와가지고 신라 이사금, 마립관하고 이름 붙은 이 족속들을 박석 다 제끼고 이제 통일 왕조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현재의 대한민국 기틀을 따진 통일 신라를 건설을 하죠. 그 통일 신라가 건설할 때 그럼 고구려가 망하고 백제가 망하고 나면은 이 족속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흡수되어 버렸을까요? 신라 아래 일반 평민들이 흡수됐겠지만은 그 지배 계급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고구려의 유민과 백제 유민들이 합쳐 가지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상고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 도래인이 이제 자기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열등감이 상고사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근현대사에서 많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왜? 명치 유신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명치란 말이 밝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밝을 명자 다스릴 칭때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 많이 따져보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미국한테 당하고 일본도 똑같이 미국한테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세 동점 시대에. 그저 우리나라는 강화도 와가지고 대포가 와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쇄국 정책을 포기하듯이 일본도 똑같이 그렇게 검은 배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철선이 들어와가지고 대포로 두드려 부수할 때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참 불쌍하게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거기 그 틈새를 잘 비집고 외교를 잘해가지고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엄청나게 전쟁도 많이 하고 찢고 뽑고 하죠. 근데 한국은요, 찢고 뽑고를 못했습니다. 왜? 명분에 휩싸여가지고. 그 사대문화 선비 같은 게 조동아리만 살았지. 지금 정치인이랑 똑같습니다. 행동은 못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거리는 사람들. 이게 우리 조선 사대부들이거든요. 그래가 나라 망한 겁니다. 뭐 고종이 얼빵한 게 아니라 입만 살았던 그 지배 계급에 의해서 망한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천황제를 끝까지 유지를 했던 일본이 그 천황제를 유지해가지고 자기들의 뿌리가 환웅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은 한 방울이다 이래가지고
그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자기들이 반도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 한반도에서 나간 이런 유민들의 집합제라는 사실이 좀 쪽보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역사 조작 많이 하죠. 그렇게 걔들이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석기 시대 문화가 없으니까 나중에 학자들이 그냥 어디 유물 하나 가가지고 땅에 파묻어 가지고 다시 발굴하고 뭐 아주 조작을 합니다. 좀 불상처 우리의 반개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구시대의 역사가 없어가지고 우리 걸 가져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백제의 후손이기 때문에, 부여시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도에 백제가 망했을 때 구원병까지 보냈지만 그게 침몰을 해가지고 마지막 백제까지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북방 유라시아 민족의 고구려 백제는 말이죠, 일본의 이제 선조이기도 하지만 통일신라는 나당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형성되었습니다. 왜 나당일까요? 지배계급이 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북방 유목민족의 대가리들이 하나는 당나라 세우고 하나는 신라 쪽에 와가지고 부역부역 크고 있었죠. 그게 지금 그저 유목민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신라가 이제 김춘추나 김유신이나 뭐 성골이나 육두품이나 하지만 그 형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김일제와 김윤이기 때문에 조상이 같다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김유신은 나중에 대왕으로 봉해지는 이유가 뭐 같은 김씨에 같은 조상에서 나온 흉노적인 후손인데 이래가지고 같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배계급과 당나라의 지배계급이 같은 훈족으로 왔기 때문에 연합이 쉽게 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결국 이제 땅 따먹기 싸움 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땅의 개념보다도 이 정신적 지배계급, 종교적 신앙이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이 땅의 범위였기 때문에 이 부족들끼리 연합을 함에 있어가지고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잡아먹고 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자동적으로 작은 나라의 신앙이 큰 나라의 신앙으로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게 당나라가 가장 고구려를 치면서 원했던 것이요, 고구려 조이선인 제도였습니다. 왜? 당나라는 황제가 딱 들어서게 되면은 자기들 스스로 황제라고 그러면서 황제가 들어서게 되면은 제일 중시하는 게 좌성려 우도사, 영적 에너지의 두 계급을 반드시 좌우에 보필을 합니다. 어떤 때는 성려가 올라섰다가 어떤 때는 도사가 올라섰다가. 그 이제 좋은 예로 당나라를 그저 여자를 이야기할 때 제일 좋은 게 양귀비라고 이름 들어보실 겁니다. 당태종의 그 후궁. 그저 자기 며느리죠. 며느리를 후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양귀비에게 도호를 부여를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수계를 주면서 이제 법명을 주듯이 그 당시에는 도관에 들어오면 도호를 주거든요. 그 당태종이 양귀비한테까지 도호를 줄 정도로 그 시대는 성려와 도사, 즉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높이 받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행자들을 우대하는 개념으로 이 실지 지배자들은 반드시 자기들을 그와 동격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도사와 성려 또는 자기 자신이 도호를 받아 가지고 뛰어난 도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요, 지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저 우리 북한 말이죠, 자기 스스로 고구려의 후예라고 자처를 하는데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나라 자체를 건설할 때 백두산 도인 김경천 장군의 호가 일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의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온 게 자기 스스로가 도인임을 자처해가지고 나는 도인 중에 어떤 왕이다 해가지고 만든 나라가 북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북방 유목민족사는 정신적 계통으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걔들이 왜 그래 백두산을 그래 강조를 할까요? 건수만 있으면 백두산 밀령, 건수만 있으면 백두산 핏줄, 백두산 혈통. 아직까지 도호를 갖고 있는 이런
북방 유목 민족의 정신 세계를 자기들이 이어받았다는 걸 그대로 강조를 하려고 저런 겁니다. 이게 미신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북방 유목 민족들은 그런 정신 세계에 산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자가요 사람 인변의 매산자입니다. 산에 살던 사람, 알타이, 태산, 금산, 신선 사상으로 쫙 내려온 것이 우리 북방 유목 민족들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약간 변질을 시키는데 일본과 뭐 신도가 되잖아요. 그 신도 그거는요 철저히 조상신이 신으로 만들어 모시는 겁니다. 이게 북방 유목 민족들의 흐름은 다 그런 정신 세계를 통해 가지고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제국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훈 제국, 고구려 제국. 고구려가요 단일 민족 아닙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각종 여러 부서가 있는데 소 키우는 소노부, 닭 키우는 계루부, 절노부, 순노부, 술록을 한 순노부, 다 그런 이 먹고 사는 방법론의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 부족들이 뭉쳐있는 부족 연맹체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연맹을 뭘로 묶었냐? 정신세계로 엮었거든요. 그 정신세계 엮은 그 핵심이 전부경과 삼일신고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내일 이 시간에는요 환단고기가 진짜 역사서다 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것은 사마천의 사기, 환단고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쳐다보면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겨우 몇 줄만 나오니까. 왜 일본이 모든 역사서를 갖다가 521종 20여만 권을 다 이제 파기시키고 그 두 권은 난감했을 거예요. 헷갈리라고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